안녕하세요. 별과침묵 노우입니다. 올해 4월 별과침묵이 그 5급 사무관 후보 공직자 리더십 역량 강화에 다녀왔는데요. 올해 처음 열렸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과정부터는 시험을 봐서 그 점수에 따라서 역량이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하고 역량이 안 되는 후보는 다시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과정이었는데요. 다녀와서 배웠던 점, 느꼈던 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란 성과와 연계된 행동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학습과 훈련이 가능하다. 쉬운 말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이 가능하고 학습과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량에는 총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고, 관계,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고에서는 기획력, 문제 대응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력은 환경을 분석하며 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문제 대응력은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계 역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팀워크 촉진하고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팀워크 촉진은 구성원을 이해하고 지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업무 역량에는 실행관리와 협의 조정이 있는데 실행관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협의 조정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설득,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역량 강화 이 워크숍에서는 네 가지 형식으로 6가지 역량을 측정하는데요. 구두 발표, 역할 연기, 집단 토론, 현안 업무 처리, 인바스켓을 합니다. 구두 발표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 과제를 숙지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5분 동안 구두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고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평가자가 굉장히 압박 질문처럼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되고요. 역할 연기는 35분 동안 과제를 숙지를 하고 25분 동안 역할 연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 역할들이 주어지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무관이고 아래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 사이의 갈등이나 또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담당 사무관이 어떻게 역할 연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집단 토론은 30분 동안 과제를 숙제하고 3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30분 내에 그 합의에 도달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도달을 하지 못하면 점수가 잘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안 업무 처리는 인바스켓이라고 하고 60분 동안 과제를 숙지하고 이 과정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2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압박 면접처럼 진행이 됩니다. 60분 동안 과제를 보는데 과제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주제의 과제 3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잘 해내야 합니다. 저한테는 인바스켓이 연습하는 동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두 발표 각각의 과정에서 별과 침묵이 생각하는 팁을 말씀을 드리면 구두 발표를 할 때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끌거나 가만히 있기보다는 평가자한테 제 질문을 해서 질문을 확인하거나 이런 걸 묻는 건지 확인을 해서 시간을 좀 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두 발표 시 이제 그 숙지해야 될 자료를 볼 때 상사의 메일이나 지시사항, 보고서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별로 말을 끊어주어서 발표하는 것이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핵심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좀 더 잘 답변하려고 그것과 관련 없는 주변의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평가자가 핵심만 답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장 먼저 그 핵심만 답변한 다음에 부수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역할 연기와 집단 토론의 팁이라면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주고 받느냐 그거를 보거든요. 그 집단 토론이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합의 안에 도달해야 하고 또 도출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도달해야 되니까 이렇게 n분의 1로 하자. 그런 것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역할 연기에서 상대 말을 잘 듣고 반영하고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10분 단계별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을 시간 진행에 따른 체크를 해주는 분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서류형 기법의 팁이라면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주고 보고서 작성, 인터뷰를 하는데 보고서 작성 60점이고 인터뷰가 40점이에요. 한정된 시간 안에 17에서 19페이지의 문서를 보고 작성을 해야 돼서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을 못하면 구두로 압박 면접 같이 실시되는 구두 때 말씀을 잘하는 것도 되는데 일단 보고서가 60점이거든요. 보고서 작성은 편집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에 충실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인바스켓 같은 경우는 그 숙지해야 될 자료의 내용을 단순히 현안 문제점, 개선 방향,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각자가 또 내용을 분석을 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분석도 좀 더해져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별과 침묵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툴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별로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항상 시간이 남았어요. 5분, 10분 정도. 그래서 자료를 숙지하는데 내가 굉장히 빠르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랬냐면 제가 2010년부터 원페이지 정리 기술이라는 다카하시 마사우미의 책을 읽고 이걸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이 킬러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자료를 빨리 파악하고 나만의 키워드, 나만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킬러 리딩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읽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읽기도 전에 질문을 설정하려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에 요약한 문장과 굉장히 엉뚱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일단 어떤 16개의 키워드를 추출하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키워드를 한 문단에서 4, 5개씩 추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또 고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만의 독자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제 메시지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별과 침묵이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사인 662호 팬데믹에 약속된 출구, 명령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은 이제 킬러 리딩으로 해서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이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만 봐도 사실은 이 한 8장에 이르는 기사의 내용이 거의 파악이 되거든요.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기사를. 그렇지만 한 문장 요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해서 요즘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사인을 구독하고 있는데 모든 기사에 대해서 킬러 리딩을 연습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온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킬러 리딩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위에 파란 글씨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요약을 했어요. 이 기사 굉장히 길었거든요. 인구의 일정 비율 이상의 면역력을 갖춰야 코로나19의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 면역이 얼마나 갈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감염자 수를 관리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백신 개발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했는데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총 19문단까지 있는 각각의 그 기사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5문단, 6문단, 7문단, 8문단, 9, 10, 11, 12, 14, 15, 16 이렇게 19문단까지 요약을 했는데요. 이게 이 키워드만 봐도 굉장히 박식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2010년부터 제가 2010년도에는 인천공항에서 근무 중이었었는데 이렇게 킬러 리딩을 연습을 시작하면서 한 6달 정도 굉장히 쉬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스스로 내가 실력이 늘구나, 능력이, 역량이 개발이 됐구나, 그런 걸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근 한 5년 정도 이제 휴직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킬러 리딩을 한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확인했던 것은 이번 역량평가였습니다. 이 역량평가의 평가 점수가 2.5인데요. 커트라인은 저희가 통과를 했어요. 높은 점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역량은 계속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3.0이 넘는 점수까지 기대를 했는데, 그 피드백을 보니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전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피드백을 공개하겠습니다. 점수가 예상보다 낮아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6가지 역량 중에 저는 기획력이 가장 높았어요. 제가 평가 이 과정에 참여해 보니까 제가 임기응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졌고 기억력이 가장 높았고 실행 관리가 좀 낮았습니다. 2.63인데 실행 관리라는 것은 어떤 현안이 잘 진행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공개할게요. 그 잘한 점 중에 이제 기획력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의 전체를 선정하고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문제 대응력은 그러니까 산재하고 있는 정보 간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적절히 파악을 한다. 그 문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킬러 리딩에서 보면 그 한 8페이지에 이르는 기사들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연관성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행 관리는 기존 사업 성과 결과를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의 목표 수준을 제시했다. 그걸 잘했다고 했고요. 협의 조정은 견해 차이와 각자의 요구사항,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비교적 적절히 파악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 조정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 심리를 12년째 공부하고 있잖아요. 상담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요약하는 것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질문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이 잘한 점입니다. 보완할 점은 보완할 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라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다양한 것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이 과정 중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느낀 점. 제가 사무관 역량평가 다녀와서 느낀 점은 내가 이미 사무관으로서의 역량은 이미 갖추지 않았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사무관이 되는 것, 직장생활 공무원으로서 뭐 반드시
돼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육군만 지금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압박이 많이 느껴져서요. 이상으로 별같이 무기 공직자 리더십 역량 강화했던 내용 공유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